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했던 렌즈를 또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일명 찍먹 리뷰를 해보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렌즈는 바로 여기 있는 올림푸스의 1240 f2.8 마이크로 포스드 전용 렌즈입니다. 어떤 렌즈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S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 렌즈 구성, GH6 같은 경우에는 단렌즈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단렌즈가 구하기가 힘들었고 해상품과 중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그 구성을 떠나서 마이크로 포스드에 나온 렌즈들을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쪽을 계속 쓰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235 f2.8 또는 1260 f2.8에서 4까지 되는 파나소닉 라이카 렌즈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단 매물이 안 나왔다. 그리고 고정 조리개에 조금 더 망원의 느낌이 날 수 있는 렌즈는 뭐가 있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여기는 이 올림푸스의 1240 렌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됐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 라인업으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후기를 많이 봤었습니다. 일단 제가 찍먹으로 썼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는 렌즈고요. 먼저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즈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은 이제 저가형 렌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근데 메탈 렌즈를 쓰더라도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데 이 올림푸스의 프로 렌즈, 이 1240 f2.8 렌즈는 굉장히 견고하게 보이고 직접 만졌을 때도 묵직하고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느꼈습니다. 저가형 렌즈들의 줌을 돌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뚝 끊기고 뚝 끊기고 이런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1240 f2.8 프로 렌즈는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간다. 마치 유압식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줌을 사용할 수 있다. 조리개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카 렌즈에서 쓰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커스링을 당기면은 이렇게 매뉴얼로 포커스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앞으로 올리면 오토포커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포커스에 대한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펑션 버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펑션 버튼 경우에는 하키를 지정해서 카메라의 성능을 연결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올림푸스 카메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드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나소닉 그 렌즈 캡들은 끝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데 올림푸스 렌즈 캡은 여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여기를 눌러야지만 움직인다.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풀프레임에서 2470급 렌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2470 렌즈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나소닉의 24105 렌즈보다는 훨씬 더 작고 컴팩트합니다. GH6랑 같이 결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무게감과 렌즈 크기가 잘 어울린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렌즈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 굉장히 꽉 차 있고 알차다고 합니다. 지금 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렌즈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어가지고 화질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1240 렌즈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 자체가 ND 필터 없이 2.8까지 하면 노출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f3.2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4140과 좀 다른 부분이 느껴지시나요? 훨씬 더 청량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2mm 구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17mm 구간. 역시 이제 고정 조리개이기 때문에 이제 줌을 하더라도 이 노출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25mm 구간 풀프레임 환산 50mm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감, 선회도, 화질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최고 성능급 카메라들 렌즈는 결과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은 40mm 구간이고요. 풀프레임 환산 85mm보다는 조금 모자란 구간인데 거의 85mm랑 똑같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저씨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감성, 갬성, 그리고 요거는 살짝 빈티지 렌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전체 구간의 f2.8 시작하는 조리개 카페에서도 선회도가 굉장히 좋았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포스드 카메라의 특성인지 아니면 이 렌즈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촬영을 할 때 살짝 빛 번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약간 빈티지 렌즈 같은
약간 그런 뿌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전에 썼던 이제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개조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어쨌든 찍먹 리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색감이 차가운 느낌보다는 살짝 노란 느낌이 있었다. 누런 게 아니라 약간 노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은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고 가격으로 봤을 때 한 40만원에서 한 45만원 선으로 구매 가능한 줌렌즈입니다. 파나소닉 1260 라이카 렌즈가 한 65만원, 7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1235 f2.8 파나소닉 렌즈가 한 5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풀프레임 환산 2470 구간에 여기 있는 올림포스의 1240 렌즈가 가장 저렴한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썼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줌렌즈에서 f2.8 고정 조리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변식 조리개를 가지고 있으면 줌 구간을 또 이동할 때마다 밝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올림포스는 고정 조리개로 전 구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질입니다. 전 구간 단렌즈급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후회 없이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이제 2.8 고정 조리개 렌즈군들에 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또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단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줌을 돌리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줌을 당길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캐논과 똑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12mm 구간에서 경통이 살짝 돌출됩니다. 망원으로 가면은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12mm에선 다시 앞으로 나오고, 뭐 크게 불편한 건 아닌데 제가 썼던 파나소닉 렌즈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점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손떨림 방지가 없다라는 게 2470급 렌즈에서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드문데요. 파나소닉 1235 f2.8 렌즈는 또 손떨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단점인데, 이 GH6의 손떨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서 뭔가를 촬영할 때 그때는 이제 손떨림 방지가 좋아서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만약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는 12mm 구간까지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18mm 구간, 이제 풀프레임 한 35mm 구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요 렌즈 캡을 여는 방식이 안쪽으로 잡아야 되고, 기존에 파나소닉 렌즈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빼내는 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찍먹 리뷰를 보고 계신데요. 올림푸스가 물론 국내 사업을 철수를 해서 이 렌즈에 대한 AS나 수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렌즈를 구매하는 것도 힘들고요. 뭐 어쨌든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안 날 뿐더러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바디가 아닌 이상은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줌 렌즈를 찾고 있는데 좀 가성비 넘치는 좋은 화질의 렌즈를 찾고 있다면 제가 이 1240 렌즈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파나라이카 1260 렌즈를 구매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손떨림 방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60mm 구간, 풀프레임 환산 120mm 구간이면은 꽤 나쁘지 않는 또 화각이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요 렌즈를 쓰고 실외에서는 파나라이카 또 1260 렌즈를 쓰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여행용으로 지금 제가 14140 렌즈를 또 쓰고 있거든요. 줌 렌즈가 3개는 조금 에바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보면서 저한테 가장 맞는 렌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찍먹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14140 렌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이 1240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전 구간 똑같은 초점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접사 렌즈처럼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이 렌즈의 장점입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